안녕하세요. 김병원입니다. 저는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퍼포먼스 코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유현진 선수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합류하였습니다. 저는 또 사단법인 대한건강운동관리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피트 인사이트에 강의를 수락한 후 제가 토론토에 오게 되어서 강의를 오늘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선수단과 같이 움직이면서 느낀 것들은 미국의 그 선진 과학 시스템이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화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초에 근거하여 가장 간단하면서 수집 가능한 정보들을 모으고 모아진 정보를 통해서 많은 솔루션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역시도 복잡하거나 화려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초에 근거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규칙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측정 평가를 한다면 아마도 좋은 건강과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에 참석을 못하지만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성호 박사는 저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경험이 많습니다. 아마도 좋은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트 인사이트 화이팅!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강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대다수 분들이 이제 그 SNS에서 홍보되시는 거 보시면은 김병원 회장님을 기대하고 오신 분이 계실 텐데 일단 실망하신 분이 있으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대타로 왔는데 그 기대치에 그래도 충족할 수 있도록 잘 알차게 내용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근골국계 평가사로서 운동 전문가인데 지금 앞쪽에 처음 이제 진행하셨던 분들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라는 어떤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시장이 지금 이제 움직일 거고 어떤 역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실제 현장에서 이제 활약을 하는 어떤 저희가 운동 전문가로서 어떠한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내지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더 고려를 하고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퀄핏이라고 하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 선수들을 사실은 제 메인 고객들이 많이 있고요. 야구나 육상 선수들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인체의 어떤 움직임들, 운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FMS라고 하는 툴인데요. 여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이 다 접하시고 실제 어떠한 구성이 되어 있는 도구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근골격계라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움직임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 인체의 특성에 기반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툴이 생겼는데요. 실제적으로 7개 항목 각각의 항목의 3점이라는 어떤 배점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가이드는 보통 많은 연구들에서 14점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부상의 위험이 있다, 움직임의 효율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14점 이후에 어떠한 특별한 내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그거를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을 보더라도 실제 이 툴을 엄청나게 많이 샀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 FMS라는 툴이 트렌드처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축소돼서 사용하거나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FMS 툴을 사용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걸 그냥 측정하고 났을 때 어떠한 것들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과정이 되고 실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서 보면은 FMS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어떤 희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인사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이 동작을 해서 우리가 인사를 한다고 치면은 지금 어떠한
근육들을 써야 될까요? 우리가 관점에서 이 인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약 한 3초 정도 고민해 보실까요? 잠깐. 네,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다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 엄지를 들어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어떤 분은 엄지를 들어 올리는과 동시에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을 구부려야 되는, 우리가 주먹을 쥐어야 되는 거에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 조금 더 생각하면은 구부리게 하는 동작, 엄지를 들게 하는 동작도 있지만 당연히 이 동작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대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근육들도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 어떠한 하나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수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근육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완을 통해서 움직임을 도와주는 근육들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동작을 하더라도 각각의 근육들은 이러한 기능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가가 되거나 정확하게 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동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뇌 안에서 여성분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보시자마자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되신 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화 교환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직접 어떤 번호를 누르는 게 아니라 전화국에 연결을 해서 이 교환수에게 내가 몇 번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교환수가 그 번호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연결을 하다 보면 그래서 직접 연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환수가 제대로 숙달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빠르게 연결을 못 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또 이 교환수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교환수의 어떤 감정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막 흥분해 있거나 아니면 우울해 있거나 이러면 어떤 뭔가를 할 때 집중력이 생기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각각의 내가 원하는 번호로 정확하게 연결하려면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이 교환수가 잘 어떤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결과물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 우리의 움직임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 내가 원하는 어떤 움직임을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하기 위한 근육들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얼마나 잘 되는지가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근육들은 수축이라는 어떠한 명령을 받을 거고, 어떤 근육들은 이완을 하라는 명령을 받을 거고, 이것들이 얼마나 잘 조절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이 세고 아주 신체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수행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반대적으로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약하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지만 어떤 동작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임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라이프 잡의 형태나 아니면 어떠한 생활을, 어떤 스포츠들을 즐기느니, 어떤 거를 반복적으로 자주 하느냐, 아니면 하물며 출퇴근할 때 어떤 것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신체적 기능들은 차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저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고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거기에 맞는 어떠한 의미 있는 전달을 할 수도 없을 거고, 반대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예로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목이 불편한데 그 사람은 그 자기 오피스에서의 자리가 맨 왼쪽 구석이에요. 그 사람은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릴 일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항상 오른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왼쪽은 벽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의 목의 기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바라보는 곳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가 없지만 내가 주어진 환경이 그걸 또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환경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뇌에서는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아까 잠깐 전화 교환수 얘기를 하면 그 교환수가 그날 굉장히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상태고 예민한 상태이면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가 똑같이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의 움직임을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뇌에서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 특성에 따라서 우리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트라우마라는 게 존재하죠. 실제 굉장히 많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동범위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어떤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뭐 하나 예로 들어보면 어떤 선수가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했었는데 못 구부리는 거예요. 런지나 할 때. 왜? 자기가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 다쳤기 때문에. 모든 검사에서는 지금 이상이 없는데도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뭔가 본인이 자신이 없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운동이 끝나고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냥 내기 탁구를. 치는데 이렇게 공이 조금 옆으로 가면은 받아내야 되잖아요. 예, 아무 생각 없이 그 공을 받겠다고 아주 런지 자세를 막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들은 결국은 그 선수가 이 선수의 머리에서 이미 그 행동들을 제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동작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접근, 감정적인 이런 컨트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의 나에게 오는 충격이 이 내 몸의 기능을 실제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얼마만큼 성취를 할 수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를 얼마나 힘들이지 않고도 남에 비해 상대에 비해서 아니면 내 전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가 우리 움직임에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져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효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이 슬라이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어떤 신체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부상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젓가락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정상적인 젓가락질인데 가끔 보면은 조금 특이한 방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똑같이 목적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집어서 내가 먹을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그걸 집는 데 있어서 들이는 노력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의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여기에 보이는 실험을 한 겁니다. 저 자세를 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실제 이 등 쪽에 있는 요추 쪽에 있는 근육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뇌에서 어느 부위를 사용하는지를 보는 테스트를 하게 된 거예요. 연구를 하게 됐는데 위쪽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다혈근이고요. 위쪽이 이제 그 척추 기립근인데 보면 저 위치에서의 어떤 근육들의 활성이 일어나요. 뇌에서 저 근육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돼 있나요? 아래쪽에 있는 요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혈근 같은 경우는 사용이 되지만 충분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외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작은 똑같았지만 결국은 사용되고 있는 부위는 달랐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면 지금 실제 스쿼트를 하고 있는 이 여성분은 왼쪽으로 치우쳤는데 이분이 할 때 자신은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옆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꾸라고 하면은 지금 너무 안정적이고 편한데 왜 자꾸 바꾸라고 하지?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몸에서는 효율적으로 지금 내 움직임, 내 몸을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건 결국은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내 마인드하고 몸하고 서로 연결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 움직임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똑같이 스쿼트를 합니다. 스쿼트를 해서 내려간 높이는 똑같아요. 하지만 어느 부위를 썼냐, 무릎을 썼느냐, 힙을 더 많이 썼느냐, 이거를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면 의도적인 거니까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나는 정상적인 스쿼트를 하는데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되어 있는 지금 현재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질 수 있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은 이 앞에 얘기했던 건 움직임의 어떤 그런 것들의 효율성을 했다면 우리가 보통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으면 뭐 가장 일반적인 접근을 하면 근육들이나 어떤 그 관련된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이 너무 높아져서 제대로 어떤 가동성이 신장 능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다고 접근하는데 이 근육의 타이트니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도 가장 일반적인 거는 어떤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플러스 어떤 자세를 계속 일관적으로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관절이 불안정하더라도 똑같이 우리의 근육들은 톤도 높아지고 긴장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저런 케이스에 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스트레칭을 하든 폼롤러를 이용하든 어떤 접근을 하더라도 가동성이
개선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구분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써도 상관이 없지만 그 도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율들은 훨씬 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랩탑을 사용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흔히 우리가 잘못 어떤 툴들을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못 얻기 때문에 이거의 효율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려면 거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뭔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잘 알아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것들을 최대한 충분히 알아낼 수 있어야 우리가 더 훨씬 효과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일어났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게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거고 우리가 그거에 맞게끔 만약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거며,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저희가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정확히 이런 과정처럼 우리가 어떤 툴, 어떤 장비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는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의 관계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나 어떤 관련성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게 되면 실제 저희의 역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의 관련성 내지는 그 수치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요소들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으면은 정확한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때 이 평가라는 것들은 단지 어떤 그런 객관화되어 있는 어떤 지표 플러스 그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해서 제시가 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결론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국은 앞쪽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트렌드 형태로 그리고 지금 상황적인 어떤 특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운동 전문가로서 이런 그 상황에 맞는 어떤 필요 요소들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런 신체 기능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그 결론들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